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기차 막 지나가는 뭐 그런 영상이었고요. 예. 활동하는 거 이제. 이건 아까 뭐죠? 자료 약사. 네, 네. 약사 보니까 여기 쭉 나와 있던데. 여기 있죠. 그렇죠. 예. 네. 묵천에서 이 출생. 아버지가 여기 계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 때부터 예. 여기서 아마 살았던 것 같다. 네. 그 젊으셨을 때 서울로 가셔가지고 상동교회. 상동교회. 네, 예. 상동교회. 예. 예.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고. 독립협회 운동 때부터 네, 네. 근대화 운동에 참여했다. 예.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침탈당한 게 정확히 몇 년이라고 보면 되나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노골적인 건 청일전쟁 94년 94년. 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부터 네. 이제 입김이 굉장히 세지게 되죠. 예. 일제가. 그 전까지는 전통적인 종주권을 가지고 네. 있는 청나라가 당연히 우위에 있었고, 예. 그랬다가 청나라의 종주권과 제국 일본의 그 야망이 조선을 놓고 충돌을 했던 게 청일전쟁이니까 네, 네. 거기서 이겼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됐군요. 완전히 네. 아, 제국 일본이 잡고 청나라는 완전히 발을 빼고 떠나죠. 그렇죠. 그게 1894년. 그게 이제 가본농민혁명 있을 때 그 같은 해죠. 고해 네. 그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만약 계기가. 그렇죠. 네. 가보 농민혁명이 94년 3월에 네. 본격적으로 고부서 시작이 되고 1년 동안 쭉 이렇게 진행이 진행되고. 되고 5월 초에 전주화약으로 1차 그랬죠. 분기가 예. 쉬었을 예. 때 근데 5월 8일 날인가 전주화약으로 1차 분기가 쉬었을 때 그 전에 그저 청나라에 전화해가지고 청나라 군대 요청해서 명사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5월 6일인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5월 8일인가 들어오고 네. 그래가지고 둘이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한 달 뒤인 6월 23일 날 결국은 그 뭐죠 경복궁 습격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일본 아이들이, 예, 예. 일본 아이들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복궁 습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보 개혁을 추진시키니까 네. 이 1차 분기로 해산했던 동방농민군 지도부가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제 2차 분기로 이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청일전쟁이 가보년 6월 23일 날 풍도 해전이라고 6월 달에 했군요. 예, 네. 6월 23일 날 23일. 경복궁 네. 습격한 직후에 예. 풍도해전 청나라 해군 공격하면서 청원주전 시작했거든요. 예. 그게 95년 4월 달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 맺으면서 공식 종전될 때까지 그러니까 94년 가보년 6월 말부터 95년 4월 초까지 예. 한 10개월 정도 그리고 청나라가 완전히 빠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일본 제국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대한 제국이 또 이렇게 예. 좀 시작이 되면서 대한제국, 제국신문. 예. 예. 제국신문. 예. 97년에 시작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자립을 노려보다가 일본이 거의 이제 청일전쟁 후에 다 이제 그 완전히 영향력을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니까 행사하면서 이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을사늑약. 예. 아, 예. 일산내기야. 요때는 사실상 우리는 외교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사늑약 체계라면서 예. 외교권을 뺏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거의 모든 권리가 전부 나갔다가 봐야 돼요.
국가로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청일 전쟁 때 청나라 세력이 완전히 지면서 떠난 것이 반대로 제국 일본의 세력은 급속히 이제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시켰고, 예.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공식적으로 아주 조선에 대한 거의 모든 권한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때부터 이제 식민지 체제가 거의 사실 이때 반식민지 시대라고 반식민지 체제.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예. 하여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겼다 그랬다. 하다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때 1910년에 10년 예. 정확히 말하면 그게 10월 29일인가 그런데 한일 합방조약 맺으면서 완전히 국권이 넘어가 버렸죠. 그때 이제 요 분이 요리가거든요. 간도 예, 유아연. 예, 요리 가시는. 근데 요리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동참했던 분들이 신민회. 예, 예. 예, 여기에 동참했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요리 같이 넘어가시죠. 네. 그때 이동영 선생 같이 넘어가시죠. 이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기우니까 상하이나 이렇게 만주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또 가시면서 먼저 가시는 예, 분들도 예. 있죠. 네, 맞아요. 요분 같은 경우도 이동명 선생 같은 분들도 요 을사늑약 체결되고 예.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게 지금 용정이거든요. 용정. 예, 예, 예. 네, 북한도 용정. 맞아요. 북한도 용정으로 넘어가시거든요. 네. 1906년도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예견하신 분들은 이제는 어렵다, 나라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시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나가시죠. 이 용정이 그 누구죠? 윤동주 시인 살던 그런 윤동주 씨 그 다니던 학교 그렇죠. 전부 거기 있는 거죠. 용정이 있죠. 이 한국 이제 조선에 이제 살던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분들이 재산이랑 다 가지고 와서 예. 여기서 이제 용정에서 살면서 그렇죠. 민족 교육하고 하죠. 근데 독립운동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뜻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 사실은 이미 이 용정을 포함한 북간도 지역에 예. 조선 사람들이 살기 위해 나가는 건 이미 19세기 말부터예요. 아, 거기도 이미 예전부터 이제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이제 살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예. 백두산 정계비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1812년에 국경 딱 긋고 세워요. 네, 그죠? 네, 그것도 네, 아시네 보니까. 예. 근데 그때 거기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 무슨 예, 강- 동쪽은 토문강으로 하고, 예, 예, 토문강. 예, 북쪽은 송화강으로 한다고 예, 그랬는데 동쪽의 토문강을 우리는 그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발원해 올라가는 그 토문강이라는 원강을 생각을 했고, 그렇죠. 예, 중국 아이들은 나중에 그게 두만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토문강에 위치를 놓고 중국 아이들이 말하는 두만강이냐, 예, 예. 조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숭화강 상류인 토문강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간도가 조선 땅이냐 중국 땅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아, 거거든요. 예, 예. 그 갈등이 19세기 말에 생겼어요. 그렇군요. 비석을 세운 건 네. 1712년인데 네. 150년쯤 지난 뒤에 아, 그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청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정신이 없었죠. 19세기 그렇죠. 말이니까. 예. 그래서 단판만 몇 번 했는데 조선 대표도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이건 투문강은 네, 상대다 네, 그래가면서 청나라하고 의견 조정이 안 됐는데 네. 그냥 그 상태로 둘 다 어려우니까 잊어버리게 되고. 회담, 국경회담이 흐지부지 되는 예. 토문강이 된 예. 위치로 국경회담. 음. 근데 이제 국경회담과는 별개로 19세기 말부터 조선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아, 실제 역사는 데이터 연구된 게 있는데 네. 이미 19세기 말에 넘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 1910년 기준으로 예. 1910년 기준으로 북간도를 포함한 그 간도 일대에 사는 조선인들의 숫자가 예. 데이터상으로 그 숫자가 1910년 기준으로 한 2, 3만 돼요. 어휴, 한 도시급으로 그렇죠. 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요 선생님 포함해서 요분들이 이상설 이분, 네. 요분들이 이게 용정으로 나가는 거는 다 이 지역에 이미 조선인 거주 지역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리 나가는. 그렇죠. 일단 기반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있어야 예, 예. 이 독립운동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 열리 나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지금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독립운동하시던 그 그렇죠. 이 임시정부 이전에도 이렇게 대한광복군 정부 이렇게 최초의 망명 정부 이렇게도 설립이 되고 했네요. 여기 이제 요건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예. 요건 지금 지역이 안 나오고 서공 선생님 중심으로만 쭉 하니까 네. 이제 지역이 안 나오는데 요거는 북한도고 네, 용서. 네, 네, 그렇죠. 여기는 연해주 연해주 쪽. 네. 근데 연해주 쪽에 1914년 기준으로만 해도 북한도 쪽보다 연해주 쪽에 넘어가 있는 조선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연해주 쪽에는 4-5만 가 있었어요. 아, 그 당시는 항구도 러시아, 가깝고 하니까. 예, 당연히 이제 두만강 건너가면 다 북한도 연해주긴 한데 예. 러시아 극동 정책이랑 맞물려 가지고 네. 러시아인들이 조선인들의 이주를 권장하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넘어갔어요. 초창기 이주지로는 더 인기가 있었어요. 아, 블라디보스토크. 예. 그래서 욜리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해주죠. 네, 욜리 가셔가지고 여기는 북한도거든요. 예. 근데 한 3-4년 뒤에 1, 2 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거주한 한인들의 그 기반이 있으니까 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요 조직과 건어패. 관련해서 예. 그 또 다른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최재형이라는 네, 분이 네.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요 지역에서 그분이 상당한 그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망명 정부로서는 네. 최초의 것이 이 연해주에서 나와요. 네. 3.1운동 이후에 나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5년이나 빨리 나왔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해서 그 각자 노선들이 다 달랐다고 들었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또 그래도 같이 통합하자고 하는 그 뜻이 이 서고 선생님한테서 그게- 많이 나왔다고 예, 얘기가 그분이 되더라고요. 여기다 네. 그분이 초지일관 주장한 게 이거 같더라고요. 네.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 예. 근데 이 독립운동 세력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끊임없이 이분은 요 통합을 주장했던 분이다. 여기도 통합 얘기 나오고 1920년대, 22년에 그리고 여기 27년에 가도 통합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아, 예. 그러니까 이분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30년대 가면 30년대 이후에 통합 얘기가 빠져버렸네. 이게 사실은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이 안 돼가지고 갈등이 더 심한 게 이때 이후거든요. 그렇군요. 네, 30년대 이후. 근데 30년대 이후에 통합 얘기는 오히려 그게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일단 어떤 역할을 하셨나 네, 그 뭐 얘기만- 직책으로 네, 위주로 네,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역할들이 전부 여기서 또 통합으로 가는데 특히 요거는 요것 좀 써놔야 되는데 요때 중일 전쟁. 중일 전쟁 일어나고서 네. 이미 이 서고 선생님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예. 제국 일본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미 이제 그 제국 일본이 기세가 기울었다,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전쟁을 확대시켰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진다는 생각까지 안 했지만 전쟁이 너무 확대됐다. 우리도 이 전쟁에서 뭔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좌우 통합을 위한 위해서. 노력을 하시거든요. 네. 여기서 통합 지금 여기도 통합을 위해서. 예. 그다음에 여기 어디서 통합 한번 나왔었죠? 여기 있네 여기. 27년에 예. 여기 통합. 예. 네. 이런 식으로 통합 기도 들어가셨다가 예. 여기서는 저기를 완전히 받아들여요. 사회주의 계열의 김원봉 있잖아요. 네, 김원봉이. 예.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가 있거든요. 있죠. 조선의용대 의용대. 휘하의 조선의용군이거든요. 네, 네. 조선의용군이 이 당시만 해도 최대 규모의 최고로 쓸만한 병력이었어요. 네. 조선의용대의 조선의용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때 조선혁명당, 네. 조선혁명당 세력을 여기로 받아들여요. 아, 혁명당 세력을. 예, 혁명당 세력이랑 임시정부 그렇죠. 상해 세력이랑 이제 네, 같이 합작을 하는 거네요. 합작을 하는데 예. 요때 다른 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지만 예. 요때 그 합작했던 조선의용대, 예. 조선혁명군 그 세력의 합작은 요때가 주목할 만한데 네. 그거 하나 정도는 써놔도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안 써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고. 여기 이제 1930년대에 31년에 의장으로 선출을 하시고 의장은 여러 번 하시고 그 전에도 의장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33년부터 35년에 주석, 네. 또 국무위원회 주석 36년 계속 서거 진척 전까지 네. 이렇게 거의 활동하셨던 김구 선생하고 예. 같은 움직임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동용 선생님, 요분이네 요분. 예, 거기 계시네요. 이동용 선생님하고 김구 선생님하고 거의 같이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한국한 후에 45년 12월 달에 한국을 하잖아요. 네. 임시정부 요인들 한국한 후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구 선생이 48년 아. 9월에 당신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 그저 유해를 모셔오더라고요. 네. 기록을 보니까 요게 지금 그거네. 그래서 임시정부가 휘청휘청거렸을 때 그래도 유일하게 부둥키 안았던 몇 분 중에 한 분이 서구의 변호사 요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막연하게 가는 걸 이번에 조금 보니까 구체적으로